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네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터프합니다. 특히 예고했던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 두 개가 다 나왔네요. 그러면서,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시장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적정 레벨보다 더 강한 수준이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을 한번 더 충격을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오늘 당장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이벤트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조금 더 타격을 좀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낙폭이 커지게 되면은 대응을 하는 게 맞겠지만은 일단은 좀 장 초반에 분위기를 좀 보고 대응하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좀 장 초반에 나오는 분위기 보고 그게 어느 소화되면서 나오는 변화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시나리오가 또 다시 복잡하게 이어질 것 같아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거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발표된 상호관세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약탈해 갔다? 뭐, 우리에게서 그동안에 뭐, 지금 예를 잡고 한국하고 일본을 들면서 뭐, 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뭐 무슨 70%, 그리고 일본은 80%가 생산하고 우리한테서 파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모르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 무역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가장 큰 효율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들인데 거기서 생산할 때 나올 수 있는 지들의 어, 그 여러 가지 비용들, 그러니까 인건비나 모든 제반 비용들이 훨씬 높은 상황 쪽에서 거기서 생산했을 때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자유무역 국가의 효율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들인데, 미국이 갖고 있는 건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달러라고 하는 거, 기축통화를 갖고 있던 달러를 통해서 그만큼 흥청망청 소비를 했던 결과가 지금 나왔던 거를 왜 타구가 이게, 보고 있으니까 좀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정가시키면서 그렇게 나오면서 결과는 지들이 초래한 거를, 하여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렇죠. 그걸 잘 표현에 잘 포장을 해서 얼만큼 더 압박을 해서 나의 인기와 나의 변화를 이끌어 가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보고 있다 보니까 좀 화가 좀 나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의 관점들을 다 타국으로만 돌려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백인의 그런 사고 방식이란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서부터 막 또 이제 그런 반미적인 반미가 아니라 그 약간 제국주의의 스타일이 이제 확장되면서 나갔었을 때 이제 탓을 다 외부로 돌리는 것들 이런 쪽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일단 관세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두 개 패널로 보면서 우리한테 부과했던 관세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미국은 친절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 라인을 보여줬던 그것도 좀 그래요. 그냥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일단은 외국산 차량에서 25% 관세, 기본 관세 10% 받고 플러스 알파 이것들 더 받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농산품 쪽으로 1차 산업 쪽으로 주력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캄보디아,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이런 나라들 여기다가 관세를 이렇게 때리고 참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 쪽이고 일단 중국 들어옵니다. 34%. 그러니까 10%까지 하게 되면 44% 플러스가 되는 거죠. 중국 거의 뭐 카운터 펀치 맞은 거고요. 대만 32%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25%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은 쪽들 이제 경제 국가로 보게 되면 대만 정도, 중국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 밖에 인도가 뭐 그래도 신흥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요 정도인 것 같고 요 정도에서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유제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그러네요. 그런 쪽도로 보여지고 있고 저희 한국보다 좀 낮은 나라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은 일본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본 24%나 25%나 거기서 거기죠. 그런 쪽인 것 같고 그 밖에 좀 찾을 수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국가, 좀 우리보다 좀 혜택을 더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싱가포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10%.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싱가포르에서 지사를 갖고 있거나 또 볼까요? 또 영국 이런 때 10%밖에 안 되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지금 무역의 항구로 많이 알려져서 그래도 국내 기업들이 싱가포르 쪽에 좀 많이 법인이나 이런 것들 좀 갖고 있는 쪽들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쪽, 그러니까 1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비해서 25%라고 하게 되면 15% 정도 좀 절감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싱가포르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상호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월 2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협상을 어떻게 나갈지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얘기는 시장 반응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지금 뭐 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선물 급락 지금 끝난 걸로 봤을 때는 뭐 2.3% 2.5% 정도쯤 끝났지만은 종목들이 더 심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5%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머니는 누구보다 아는 거죠. 이게 과연 목을 죄는 게 어디를 목을 죄고 있는 것인가? 그럼 결국에는 미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럼 제조업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넣는 것일까라고 하는데 제조업보다는 지금 당장 미국의 처한 현실을 봤을 때 제조업이 관세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밖에 다른 미국이 처한 현실 뭐 다 아시잖아요. 인건비부터 나오는 모든 서비스 모든 유틸리티의 비용들이 다 그렇게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 관세가 무서워서 이걸 회피해서 그걸 다 감안하고 미국으로 제조업을 들어가겠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제 무역의 시대 그래서 효율을 찾아서 움직였었던 자유무역들이 지금 다 엉망이 되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갑작스러운 종말. 그러면 이게 거기까지 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이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라고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각국의 대응이죠. 아니 그럼 이렇게 무슨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럼 갑자기 또 자고를 했더니 34 플러스 10, 44%를 맞아버린다. 그러면 강력하게 반발을 할 거고 또 보복 구조를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중국이 보복했을 때 히토류 관련주 또 오늘 또 사야 되나요? 유니온 머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로 또 봐야 되는 것 같고 요게 핵심인 거죠. 중국의 대응이 직접 나오기 그러니까 중국이나 각국의 대응이 나온다. 그러니까 바로 액션 취한 쪽은 멕시코 같은데요. 우리는 일단 추가적으로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원래 캐나다는 좀 강력하게 나왔던 부분들이고 멕시코는 생각보다 좀 완화하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는 다를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각국의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도 대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없어요 지금요. 이런 때 또 공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일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그래서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떤 안정이 들어와야 어떤 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관건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내일 한 번 더 출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거를 또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씁쓸합니다. 씁쓸한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이제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 뭐 오늘 나와서 뭐 와 양봉이네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민간 고용 보고서 ADP가 발표됐는데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는 개선된 쪽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보다도 개선됐고 15만 5천 건 생각보다 양호했다라고 발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나왔던 내용들과 밖에 임금은 살짝 둔화되고 있고 고용은 강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또 물가도 살짝 여기 나왔던 내용들과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과거 얘기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경랑 속으로 빠질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미국의 고용보고서 나오겠죠. 이거에 대한 여파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거기 때문에 종목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보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급등했던 배경들은 일단 도지에서 물러날 것이다. 근데 물론 트럼프는 강력하게 반응을 했죠. 어디서 쓰레기 같은 뉴스를 갖고 왔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돌아갈 겁니다. 언제가 돌아갔냐가 문제겠지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아마 속도를 좀 내겠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 회사를 챙기겠다 한쪽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수치는 엉망이거든요. 지금 지금 출하량과 봤었을 때는 40만 건 정도 이제 턱걸이도 못하고 있고, 예, 36만 건, 7만 건 이 정도 발표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지금, 네, 반대로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뭐 또, 예, 관세로 인해서 묻혀지겠네요. 그런 쪽이고 나올 것 같고, GM과 포드 정도는 그래도 약간 기대감은 좀 높일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예, 좀 아닌, 일단은 뭐, 주가가 다 같이 위험자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것 같고, 요건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단기적 관점 쪽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 이슈에서 좀 자유로운 쪽들이 중고차 업체들, 가격들이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수리하는 업체들, 예, 그, 부품 쪽에서 수리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엔비디아가 이제 또 두드려 맞겠죠. 예, 또 지금 가뜩이나 칩스법도 수정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변화 없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AI 관련된 쪽에서 이제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여전히 양호하고 거기다가 향후 계획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지금 팍스콘 같은 경우도 AI 서버 쪽들은 앞으로 하반기도 열심히 일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예, 관세발, 위험자산 충격,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파들, 이게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아마존은 이번에 수일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수혜, 그러니까 테무랑 경쟁해도 되겠다, 라는 쪽인데, 경쟁 같은 소리 하네요. 예, 테무 같은, 가격 경쟁이 나온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나마 우려보다는 낫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쪽은 오히려 미국이 그 장중에는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약했습니다. 약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도 일단 충격은 좀 받겠죠. 이 관련된 쪽에서 충격을 받는데 얼마큼 이제 중국 정부가 반격으로 나오느냐 또 그에 따라서 준비 다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워낙 그런 거에서 민첩하게 움직였던 대외적으로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따라서 변화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중국 반응도 위축은 위축일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팔란티어도 올라온 건 3%인데 지금 보니까 빠진 건 6, 7% 빠지네요. 네, 그만큼 이쪽들도 아직까지 뭐 소프트웨어 뭐 모든 그런들도 별로 일단 오늘 좀 미국 시장에서는 좀 고생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끝나기 전까지는 한국 쪽에서도 야간 선물은 강보합, 뭐 신흥지수, MSCI 신흥지수도 괜찮은 모습들로 나왔는데 이거는 일단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일단 한국 증시의 변화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오늘 체크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아무튼 관세 회피 쪽이 강하겠죠. 관세 회피가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좀 강한 섹터일 거고 두 번째는 무역 전쟁이 가속화된다. 무역 전쟁이 커진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히토류 관련된 쪽들이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테마가 나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정치 테마주는 오늘까지도 길을 쓰겠죠. 시장이 약화되게 되면 자금들이 다 어디로 대피하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다음 관세 회피 섹터는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서비스 쪽 그리고 또 그렇게 엔터주 오늘 좀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서비스 콘텐츠 이런 쪽들 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관세 회피를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나마 미국과 상관이 없는 쪽들로 움직이는 섹터들 하고 되게 되면 오히려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영향을 그렇게 끼칠 수 있겠다 한 쪽들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미국과 연관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은 쪽으로 움직일 것 같고 게다가 또 조선 같은 경우나 이런 쪽들은 미국 수출보다도 좀 자유로운 부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거와 이제 실적이 미국과 관련된 부분과 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 조선 기자재 그리고 또 아마 LNG 같은 경우도 앞서 보다 보니까 머스크도 그 얘기를 했었죠. 이제 AI가 열심히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부족한 거는 이 변압기, 전력기기, 전력 부족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LNG를 활용하는 쪽에 발전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보니까 어제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을 부수고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데 그 옆에 또 LNG 복합 화력 발전이 들어가는 구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걸 봤었을 때 이렇게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 이거는 좀 사는 섹터 쪽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럼 그나마 낙폭이 줄든가 아니면 거기서 매수세는 좀 이어지는 관점 쪽으로 나올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관세를 피해서 그렇게 영향을 좀 덜 받겠다라고 하는 섹터들 외에는 오늘 일단 좀 폭이 좀 클 수가 있겠죠. 그걸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전략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돌아가는 거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거칠어요. 매도세가. 선녀물까지 그렇게 강하게 매도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공매도가 딱 시행되다 보니까 공매도 그래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우르르 이제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맞춰서 그에 걸맞는 그러니까 매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공매도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좀 받쳐주겠다라고 하는 매수가 일단 연기금 정도까지는 좀 들어오는 거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기계적으로 지금 이제 PBR 2,500선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뭐 0.8배 수준 안쪽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젠 진입해야지라고 하는 관점들 빼고는 외국인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부담이었고, 그러니까 이 공매도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외국인들이 저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뭘 보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고 있던 뭐 섹터 간의 롱숏 이게 아니라 한국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들. 그래서 아직 정치 리스크 안 끝났고, 그건 뭐 끝나게 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끝났고, 거기다가 공매도 관점으로 봤었을 때 한국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부터 쫙 들어온 거 2000년도 당연하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우르르 이렇게 들고 오는 것 자체로는 기다리고 있었다. 공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 대해서 일단 포지션은 쇼스를 잡고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서 요게 많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저가 하락을 좀 이용을 하자는 관점으로 들어가다가 적극적으로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거 뭐 오늘 또 최근에 산 것도 오늘 또 다 물리고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낙폭 커진다 그러면 어차피 알고 있던 이벤트 중에 이벤트가 좀 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충격이 나온 것들은 짧고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좀 복잡하겠죠. 트럼프 1기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망칠 것처럼 해서 쫙 빠졌던 거, 어떻게 트럼프 1기 때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갔던 거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가다가 결국에는 탈피해서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이런 과정들의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가 그랬어요. 관세 주고 관세 압박 나오고 좀 약간 돌릴 것 같더니 중국의 압박 나오고 이런 쪽에서 받을 때마다 중국과 교차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출렁임이 나왔었는데 저점은 높여갔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기 때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또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스닥 선물과 미국의 종목들 빠진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일단 2% 이상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면은 벌써 50포인트를 잡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건 지난번 저점 때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2450 정도를 두고 그 밑이냐 위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걱정하던 게 지금 한국은 단기 투매가 좀 나오는 과정들이 높다 보니까 2450 밑에서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돌리는 과정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거 보고 대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껴놓은 현금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2450 2400 요 정도쯤에서 일단 어느 정도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제 예측이고요. 시장의 흐름들 따라서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서 다 이제 무역 엉망이고 좀 망하고 심리 완전히 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이게 맥시멈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0%에다가 플러스 25% 같은 경우가 들어온 거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시행을 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러면 자 뭐가 불만인데 네가 그럼 너가 얘기할 게 뭔데? 그러면서 이제 들어주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협상을 통해서 낮춰질 수가 있다. 아까 지금 미국도 노지라고 하는 쪽에서 정부에서 다 잘라놨기 때문에 일할 사람들이 별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어영부영 하면서 일단 모르겠다. 일단 그냥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요. 그런 디테일한 게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고 지금 이 관세율도 누가 지들이 정한 거겠죠. 미국이 정한 거긴 하겠지만 쭉 보고 거기서 나왔던 라인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편 쪽에 그보다 좀 적게 그냥 대충 주먹구구 그렇게 좀 만든 측면들은 있는데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일단은 시작이고 거기서 그러면 그래 여기서 이건 뭘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방위비부터 한국 같은 경우는 야 그러면 이거 가져가라고 한다든가 거기다 또 우리 LNG 수입해 이런 거라든가 우리 쌀 가지고 왜 니네 그렇게 얘기를 했니 그런 것들 또 뭐 소고기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쌀 소고기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농민들 걱정도 당연히 되는 건 하겠지만 크게 보면 물가는 낮출 수 있는 쪽도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쪽도 생각이 들고 아무튼 복잡해지네요 머릿속으로는요. 이거를 들어줘서 협상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낮아질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보다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메리트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는 관세가 30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높죠. 32%니까 42% 왔는데 우리는 빨리 협상을 진행을 해서 그래 이거 조정하고 이거 해줄게. LNG 이거 그냥 수입해주죠 뭐까짓 거. 해줄게. 그러면 요게 낮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빨리 낮아졌었을 때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낮아지게 되면 미국에서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국산은 좀 더 싸네라고 볼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빨리 이제 정부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FTA 이런 거 없고 그냥 미국 마음이네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우국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쯤에서 지지를 받고 돌리는지 일단 좀 봐야겠다. 안쪽에서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섹터로 보겠습니다. 좀 속상하네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동안 좀 강했던 쪽을 보게 되면 이제 화장품, 이제 소비재 쪽들도 그동안 강했는데 음식료 이런 것도 관세가 붙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같이 영향을 끼치겠는데 그동안 잘 나가다가 이것도 관세가 붙게 되면은 여파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 어떠느냐가 유럽보다 어떠느냐라고 하게 되면 유럽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완전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저기 영국이 10%다 보니까 그러면 유럽은 또 이렇게 우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보다는 좀 나아지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비싼 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로레알 이런 것들 비싼 게 그래도 좀 우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관세가 좀 싸진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거와 우리 국내 K 화장품의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거 수준도 다르고요. 그렇게 높은 거 대비해서 들어가는 거면 아직 가성비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영향은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쪽 소비재 쪽들도 지금까지 잘 나가던 소비재 쪽들도 일단은 좀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LNG 쪽들은 관세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게 되면 다음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강화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LNG 또 원자력 이런 것들 있죠. 원자력 LNG 또 신경 쓰는 게 거기고 그다음에 태양광 정도 태양광은 근데 그렇게 신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열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정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대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 밀리면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는 쪽들은 그런 거죠. 어차피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볼 만한 섹터인데 그게 생각보다 시장 위축 때문에 많이 밀렸다. 그러면 그런 걸 들어갈 되겠죠. 그런 쪽에서 강했던 쪽인데 주도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투자 아이디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쪽들은 계속 또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장 또 큰 핵심이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 싸게 샀기 때문에 배당만 보고 가자.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거는 아니죠. 이런 것도 지금 일단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비중 조절도 좀 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번에 좀 좋았을 때 한번 좀 조절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서 자리를 갖춰가는 전략들이 맞겠는데 이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런 좀 타격을 받는 쪽들 자동차 2차전지는 지금 미리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급락이 나온다. 그걸 아주 키운다 그러면 한번 관심은
가요.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근데 이건 딱 트레이딩 관점이고 저점을 그동안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낙폭을 키워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받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와 이걸 내 계좌에 한번 올인 이런 식으로 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 돌아온 수치는 또 빠르게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강력 멜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모든 섹터들에 대한 동향들이나 흐름들은 공격적으로 보다는 지금 일단 생각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늘려간다라고 관점 쪽에서 여전히 투자 이제는 맞습니다. 낙폭 크게 되면 대응하겠다라고 맞는데 예상보다 좀 바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장 눈치를 보면서 대응한다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정치 테마주 관련된 쪽들은 오늘이 피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내일 같은 경우는 내일 어떤 결과에 따라서 뭐 또 한 번 더 간다. 이건 그것까지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극점까지 갔다가 저희가 잘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대부분 매매하다가 정리한다. 오늘 단타 치고 끝낸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지금의 정치 테마주를 보는 관점들이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봤을 때는 일단 오늘도 나머지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시장에서 얼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권을 받고 움직이느냐 라는 쪽들이죠. 거기다가 또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수출로 관련된 쪽으로 본다 그러면 북미로 들어가는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관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즉 클래시스, 뭐 파마리서치, 메디톡스, 휴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동안 좀 올랐었죠. 이런 종목들은 일단 이번에 수출이 타격을 관세 때문에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수가 보강이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와 지금 보니까 거의 뭐 16조를 아니 1조 6천억인가? 예, 이 정도를 썼다고 그러죠. 예, 한국에 들어와서 피부 미용 쪽에 그러면 이쪽은 수출이 약간 관세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내수가 부각을 받으면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들은 낙폭 커진다. 수출 때문에 낙폭 커져서 와르르 흔들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아봐야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볼 수는 있는데 사볼 그러니까 섹터들은 결론적으로 지금 강했던 섹터들이요. 강했던 섹터들이 조정이 나와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과정들로 대응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매매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포기 얼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어느 정도쯤에서 지금 이 정도는 지켜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2400에서 2450 정도쯤에서 오늘도 좀 자리를 마련하는 거 보고 이제 이 정도에서 좀 확인만 돼서 꼬리가 달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가격 벨트가 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외국인들은 오늘도 좀 부정적이겠죠. 근데 그 연기금 중심의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을 믿느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가 매수 들어오다가 탄력 봐서 돌아간다 그러면 똑같이 매물이 나오겠죠. 이거 일단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아까 회피하는 섹터, 관세를 회피하는 섹터 오늘 집중 관심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저가 매수를 노린다. 그러면은 이런 쪽이 더 일단 맞지 않느냐 안쪽으로 보고 있고 그것도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 관세 끝나고 나서는 다음 전략은 여기다 라고 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쪽들을 좀 더 챙겨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안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험난할 것 같습니다. 험난한 시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대응하실지 이럴 때 보통 보게 되면 마인드 막 정신없이 시장에 끌려가면서 손절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아닌 것들 내가 아닌데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비중을 줄이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줄였다가 다시 될 만한 쪽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더 맞다고 보는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예, 마이너스 30%짜리 잘라서 그나마 마이너스 10%짜리 들어가는 이런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대응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은 그냥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뭐 좀 같이 기원을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저희 괴롭히지 말아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양봉 패턴으로 그나마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좀
쳐졌다고 하더라도 꼬리 달고 좀 올라가서 오후장은 조금 좀 나아지는 모습들로 바꿔주시길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힘이 좀 빠지지만 그래도 트럼프 욕 좀 하면서 그냥 오늘은 정신 멘탈 잘 잡고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화이팅입니다. 너무 시작에 말리지 마시고 화이팅 외치면서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